결국은 예, 그 편견이라는 게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탈북자들이 오면은 뭐 조선족이나 내고 이제 이런 조선족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대.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은 조선족이라는 사람도 듣기 조선족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소리가 듣기 싫대요. 일단 한풀 깎고 지금 예, 예, 조선족이냐 이렇게 식당 가서 일을 해도 이제 무슨 소주 있죠 종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면 이렇게 뭐 잘 못하니까는 이게 왜냐면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미국 말이 많잖아요. 외려 우리나라의 말들 중에는 미국 말이요? 이제 언어 중에 왜 뭐 영어? 영어가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섞였잖아요. 그런 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게 북한에서 안 쓰니까. 북한에서는 단물 뭐 이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음료수도 이렇게 우리는 뭐 사이다 콜라 이렇게 쓰는데. 역가는 가면 사는 건데 편견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참 많이 어려워해요.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친구들은 북한에서 죄를 안 졌으면은 안 넘어왔을 거래요. 엄마, 아빠, 동생 다 거기 있으니까 감옥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그 감옥에 탈출한 것도 중국에서 이제 돈 벌러 갔다가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서 돈 벌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쇠사슬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음악을 해 군악대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음악 연주 같은 거 술 먹으면서 둘이 재직 감옥 지키는 사람 둘이서 연주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거 했더니 둘이 술 먹고 뻗어 자더래. 그래서 그 탑을 이용해서 나왔대요. 철저히 같이 있어 못 나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일 딱 등국 뛰어가지고 여기 한국 와서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공연회가 이렇게 개항로에서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뭐 연주하고 이러면 모금 좀 하잖아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 그 잡히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졌으면 안 넘어왔을 거래 아마. 그 북한에서 큰 죄잖아요 그게. 그래서 북한의 동생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안 넘어왔을 거래요. 아무리 정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건 모르고. 살던 세상이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근데 그 뭐 누구지? 그 김연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증산역에서 내가 만날 때 만나는데 저기 뭐야 저 영화를 찍었어요.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림자꽃. 근데 그 친구는 그 북한을 가고 싶어서 맨날 데모해요. 맨날 여기서 가고 싶어서요? 청와대 앞에서. 예, 그 아줌마는. 근데 왜 북한에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하루 살다 그래도 가족과 같이 살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은 거예요. 이 한국 감독이 찍잖아요. 이승준 감독이 찍었는데 북한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북한에서 영화 찍는 걸 허락했는데 북한에서 이 여자 좋아해요. 왜냐면은 북한을 맨날 가고 싶어하고 북한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여자는. 근데 왜 왔어요? 쏘고 뭘로 갔대? 한국 태국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올 때처럼 갈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오니까 못 가니까는 이제 처음부터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거야. 지금까지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여권도 안 나오고. 딴 사람들이 여권도 나오면은 이게 중국 가면 북한 대사관 통해서 이렇게 북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처음에 북한 보내달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자기들 여권이 나갔으면은 중국 가서 북한 대사관 가서 북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대. 몰랐대 그런 걸.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밀항에서 이제 몰래 갈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저기 그 베트남 대사관도 들어가서 나 북한 보내달라고 그랬다 또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영화를 찍은 거야 감독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가족은 우리나라 감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3국 감독이 들어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사람 그때 만났는데 얘로 올 때 그 필름 있잖아. 영화 찍을 때 그 상영한 거 말고 필름 많이 찍잖아요. 북한 가서 감독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맨날 보는 게 취미래요. 낙이래. 그게 보는 게. 그 자기 고향 동생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그 영상 통화하는 것도 나와요. 영화에 영상 통화하는 것도. 왜냐면 영상 통화도 허락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상 통화하면 감옥 가잖아요. 이 사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딸도 좋은 집으로 이사시켰어요. 북한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 통화할 때도 딸이 그래요. 왜 남조선 게리도당들은 왜 우리 어머니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나는 어머니 할 때까지 결혼 안 할 거예요? 나는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뭐 이래 딸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그 영화 그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런 것도 그런 영화가 가끔 나오잖아요. 텔레비전도. 북한에서 어렵게 와가지고 아유 고난행군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시체를 옆에 있는 친구가 시체 갖다 이제 관에서 묻잖아요. 근데 관을 팔아먹느냐고 관이 없어가지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관은 빼고 사람만 묻고 이렇게 관을 가져갔다가 그렇게 관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가천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회사 다녔어요. 회사 다니다가 이제 저희 과에도 학교 다닐 때 탈북자가 있었어요. 저희랑 되게 친한데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었어요. 이제 퇴직하고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택시 한 지는. 요새는 면허만 있으면 택시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데모 하시던 분인가? 아 데모 저기 알아요? 저기 이인영이라고 알아요? 통일부 장관 했던 친구 이인영이라고? 몰라요. 고대 총학생 이야기 했었고 이인영이라고 있던데 제 친한 친구가 데모 엄청 했어요. 아우 그때 우리 때 데모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분신 자살 해가지고 뭐 저기 학교에 가면 동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데모 많이 해. 그때가 데모 많이 할 때예요. 몇이신데요? 저 60이요. 64년 영띠. 그럼 데모 시대네. 예, 그때 데모 많이 했어요. 맨날 체육관 닦아서 맨날. 우리는 어릴 때 서울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서울 사람은 엄청 부러워했어. 도시 사는 사람은. 시내 사는 사람은 부러워했어요. 농사를 지니까 엄마 아버지가 못 씻고 씻는 것도 못 씻고 맨날 농사 지니까 아휴 그 당시에는 서울 사람들 부러워했죠. 엄청 부러워했죠. 아유 왜냐면 우리는 수도도 없지. 동네 우물 하나 갖고 살잖아요. 거기다가 또 뗄 까면 나무를 해다 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학교 끝나면 나무 하고 그랬잖아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우리 농업 시간이 있어요. 농업 시간이 과목이 농업이 있어요. 국어 수학처럼 농업이 있어가지고 농업 시간에는 이제 서울 사는 친구는 기술 같은 거 배운다더라고요. 기술 공업 이런 거. 우리는 농업 시간이 있어요. 시골 학교들은 중학교 때까지. 그러면 농업 시간에는 일해요. 가서 밥 패고 밥 메고 맨날 고추배 메고 고추 딱 학교에 그런 거 들으면은 같은 네. 비슷한 연배인데도 네.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왜 벼 이렇게 이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너부러기 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와서 내라고 학교 내라고 또 잔디씨 주워와서 그럼 그런 거 해서 내야 돼. 그럼 없는 사람은 엄마가 농사진 거 갖다 내요. 왜냐면 학교 내라고. 그때 그런 게. 예, 바치라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방학 숙제가 또 그거 또 뭐지? 이렇게 뭐 잔디씨 있잖아. 잔디 같은 거 씨앗이 있어요. 그걸 갖다 흩어가지고 그걸 갖다 내는 거예요. 그걸 내면 이제 잔디 뭐 골프장 같은 데 깔잖아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충주. 시골이니까 저희는. 청주에 저기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청주는 그래도 도시잖아요. 충청도에서 청주가 제일 도시죠. 우리가 청주 시내 사는 사람 부러워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농사를 지니까 우리는 그 지방에서도 그 시내가 있잖아요. 시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내 사는 사람들. 왜냐면은 우리는 맨날 그런 걸 엄청 많이 하니까 우리 방학 때면 그런 걸 엄청 시키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모내기 차리고 일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학생들 쭉 세우고 이렇게 줄 띄어가지고 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 쭉 줄 세가지고 모내기 하고. 모내기는 좀 네. 사람이 필요해서. 네, 모내기 하고 또 이제 학교에 농장이 있으니까 그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화학비료 쓰지만 그때는 왜 이런 풀 같은 거 깎아서 이 거름을 만들잖아요. 그럼 풀 깎는 날이 하루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일을 공부 안 하고 그 전부 다 전교생들이 나까지 가서 풀 갖다가 이제 깎는 거예요. 전교생이 전부 다. 그러면 학교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무슨 뭐 내라 그런 걸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모들이 지금 도시 부모들 같으면 난리 나죠. 집에서 쌀 갖고 와라 그러면 그죠? 쌀 갖고 오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게 어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런 게 좀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게 학교도 못 다니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저도 어릴 때 키우라기 학교니까 그런 게 많아가지고 모내기를 가면 거머리가 붙어요. 그러면 그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거머리가 붙으면 거머리가 피 빨아먹잖아요. 그때 소독을 안 하니까 지금 소독하니까 얼마 없는데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거머리가. 그래서 도시 사람은 엄청 부러워했어요. 뭐 도시에서 어떻게 살든지 도시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엄청 컸죠. 어릴 때는 너무 힘드니까 시골이 거의 다 우리는 뭐 어릴 때 그런 일 같은 걸 잘 살지는 않았어도
한두 시간 학교도 멀어서 걸어가잖아. 엄청 한참 걸어가잖아. 추운데. 그러니까 손발이 얼어가지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얼어가지고 엄마가 그 발을 갖다가 이 동상이 걸려 있으니까 항상 이게 콩에 있지 콩을 이렇게 자루에 있으면 콩에다 발을 이렇게 담궈 놓으라래요. 그러면 동상이 이렇게 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발을 갖다 콩에다 묶고 있는 거예요. 콩에다가. 아휴 참 그 동상을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따뜻하지만 겨울이 그때는 엄청 추웠어요. 그때 그리고 또 옷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시골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수해가 났는데 그 충주 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 덜한데 옛날에 수해가 나면 한번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동네가 완전히 싹 물에 잠겼어요. 그럼 이제 막 어디 이제 구호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좀 주고 그랬었어요. 구호소에서 학교에서도 집이 쓰러졌으니까 이제 사르지 집질 때 좀 도와주고. 그때는 수해지. 정국이 수해였죠. 예, 완전 동네가 폭설 집이 다 뭐 없어지고 날아가는데 뭐 완전히 물난리 나가지고 그때 완전히. 애들은 재밌어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도 재밌어하죠. 학교 갈 때도 그 이제 내과가 있잖아요. 지금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물이 차면 못 가는 거야 학교 갔다. 그 생각이 나요. 못 가면은 어른들이 업어서 건널 때 있는데 못 갈 때도 있으면은 좀 학교 못 가. 그 동네 애들은 학교 못 오는 걸로 학교에서 딱 이렇게 딱 알고 있어요. 물이 너무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는 사람 부러워했더니 서울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러워했다는 뜻이 북한은 만약에 한경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서울 평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우리 갈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북한은 못 가요. 왜냐면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서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가보니까 사람들이 소식도 못 듣고 거의 막. 그러니까 그런 통행증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기 나왔는데 남한에서 간첩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걔들 잡느냐고 통행증이 필요한 거래.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통행증이 옆에 나라가. 한국에 간첩 많이 보낼 정도로 있는 나라라. 그렇죠. 에휴, 그 참 어떤 친구는 이제 엄마가 그 꽃제비들 고아원에 맡겨놓고 이제 꽃제비 그곳에 맡겨놓고 갔대요. 장사 나가냐고 엄마가 둘이 사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데 맨날 이제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제 장마당에 가서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제비들은 못 씻어서 더럽잖아요. 그럼 이제 국수 먹고 있으면 거기다 손을 갖다 푹 담근대요 얘가. 그럼 이 먹던 사람이 아저씨가 그걸 또 다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러면 에이 너 먹어라 이렇게 준대. 애가 그러고 살았대요. 아유 그 얘기 들으니까는 그 더러운 손이 쑥 들어와서 국수에 쑥 들어와 손에 쑥 들어가니까. 치는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았대요. 거기다가 그것도 담이 커야지 처음엔 못 한대요. 그러다가 같이 하는 친구가 어느 날은 애가 너무 못 먹어. 걔는 너무 습기가 없어서 그걸 못 했대요. 근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런 걸 못 하는 애들은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꾸 얘가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워 있더래요. 너 아파 그러더래요. 근데 같은 나이인데 근데 걔가 거기에 막 엉덩이에 똥파리가 잔뜩 왔더래.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그냥 자리를 피했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죽었더래 걔가. 왜냐면 걔 죽기 전에 사람이 항문이 열려가지고 똥이 이렇게 저절로 싼대요. 몸에 이렇게 코 같은 거 똥 항문이 이렇게 똥 오줌 이렇게 다 싼대. 죽기 전에 원래 사람이 그냥 싼다 그러더라고요. 다 죽기 전에 이게 다 이제 죽기 전에는 그래서 자기가 걔 죽을 때 죽기 전에 그게 죽는 건지 알았으면은 좀 발이 따뜻하게 해줄 건데 에이 더러워 이거 피했대. 냄새가 나가지고 파리가 막 똥파리가 맞아가 똥구멍에 똥파리가 앉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걔가 마지막인지 알았으면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나는 그걸 몰랐대. 죽는 건지 그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막 또 나라의 금도 날아가고 소도 다 날아가요 북한은. 그런 거 손으로 뭐 해소하다 잡히면은 총살해 총살. 근데 어떤 공개 총살 왜 시범적으로 4명을 공개 총살을 하는데 걔가 이제 공개 총살하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요. 근데 모아놨는데 같이 갔는데 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사람을 막 되게 때리더래. 거기 이제 말뚝에 이렇게 단두대 세워놓고 이렇게 묶는데 그 전에 막 때린대. 왜냐면 사람이 초능력적인 힘이 발휘할지 모르니까 아예 반 죽여놓는데 몽둥이 패가지고요. 그냥 자루에 담아놓고 막 두드려 팼대 그냥.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묶어놓고 이제 총으로 이제 싸는데 여기 탁 싸는데 처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 싸는데
수박이 팍 깨지듯이 머리에 피가 팍 튀긴대 그냥. 아유 그 얘기하는데 진짜 4명이 그런 나라의 그 선 같은 거 전기선 같은 거 팔아서 몰래 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나라 걸 이런 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폐광된데 이렇게 이제 안 쓰는 거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그걸 딱 팔았나 봐요. 밥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아들, 딸, 마누라 막 끌어안고 울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게 총살을 시키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공개 총살이 북한은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는 그게 그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지금 IS 그런 애들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그렇죠. 아이고 너무 그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어떤 나라에 이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머리부터 감옥에 나가는 구멍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저도 군대 탈영해가지고 감옥이 요만해 나가는 문이. 근데 이제 사람을 엄청 때려요 감옥에서는. 북한 감옥은 더해요. 근데 이제 머리부터 나가게 되잖아요. 구멍이 요만하니까 나가는 문이. 이제 나오라 해서 이제 너 나오라고 나가 머리부터 나가니까 머리부터 구두발을 팍 치지 말고 이게 얼굴이 여기 나서 피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앞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다쳤대. 그래서 얘도 또 나오라 그러더래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머리부터 나가니까 머리부터 구두발을 치지 말니까 이제 엉덩이부터 나간다. 엉덩이부터 딜이 내밀었대.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못 때리더래. 무서워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자기 어차피 머리부터 나가면 발로 깔 거 아니까. 아유 참 그 얘기하는데 웃겨가지고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엉덩이부터 나갔더니 그래서 안 맞았대. 그 얘기하는데 자기도 웃어 죽겠다고 웃어 그 얘기하고. 아 나도 엄청 웃었네 그. 아유 참 그런 나라가 어떤 천호역에 저 한의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진한이라고 여자인데 그 사람은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의료 약품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 이래더래. 아동 그 병원에 온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해일 느껴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도망갔는데 중국에 가서 가정부를 줬대 남의 집. 근데 그 가정부가 교수가 이제 여기 남한에 남편은 교수로 있고 그 사람은 교환 교수가 있었는데 애 유치원 보내느냐고 이제 애 때문에 이제 이 아줌마 쓴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한 방을 썼대. 그래서 한 방을 썼는데 셋이서 하니까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탈북자라고 얘기하면 신고를 해요 북한은. 북한 사람이라고 신고해 중국에서. 신고하면 이제 돈 나오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살거든요. 나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나 하도 정이 들어가지고 한 방에서 쓰는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나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했더니 엄청 끌어안고 울었대. 그날 아주 그냥 둘이서.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교환 교수 끝나는 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엄마를 이렇게 브로커 선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엄마를 데려왔어요 한국으로. 지금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한의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애기를 띄놓고 온 게 있어요. 6살 때 띄놓고 온 애기가 있어요 북한에. 걔를 데려오려고 이제 계속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가 나 버리고 갔다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근데 그 인보통에서 이제 간신히 살살 꽂아 전화를 했더니 얘가 딱 전화 왔더니 그러더래요. 한참 울더니 나는 엄마처럼 민족 반역자가 안 되겠다고. 엄마처럼 반역자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 끊더래요. 울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못 데려왔어요. 그때 엄마는 안타까운 거지. 애를 데려와야 되는데 남한으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한의원에서. 근데 얘네 엄마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애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함흥약대 합격을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선생님이 합격증을 다 쫙쫙 찢어버리더래. 애들 보는 앞에서. 근데 이 엄마가 남한에 가 있으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탄광에 배치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군대 가라 군대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남한에 있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제 남한으로 와 살고 있는 건데 엄마랑 잘 살고 있는데 얘 올 때 지금은 심양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탈북할 때 다 죽을 꼴을 남기는데 8명이 잡혀가서 브로커하고 다 잡혀가서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안 잡혔냐면 얘도 내리라 했는데 공안이 여보 내리라 했는데 얘가 그때 더워서 우통을 벗고 잤는데 우통을 입고 이문도 척하면서 뒤집어 썼대. 뒤집어 쓰고 얼굴 뒤집어 쓰고 있더니 8명 끌어내냐고 얘를 잊어버린 거예요 공안이. 한국행이면 그러자면 송살돼. 북한 가면은 그때 끌려갔으면 엄마가 못 볼 뻔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다행히 이제 다시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브로커 이제 엄마가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남기고 넘어와요 세 분 다. 아유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그런 거 보면. 걔가 북한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였었대요. 이제 이모 집 고모 집 이제 오게 다니면서 이제 살았는데 엄마 아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아지 뭐 엄마는 여기 남한에 있고 그러니까 이모 집 고모 집 그러니까 이 고모 집에 있는데 고종 사촌하고 싸웠대. 자기 또래가 있었는데 싸웠는데 한 살 어린 애가 있는 싸웠는데 그 고모부가 그러더래. 너네 같이 이렇게 싸우면은 여기 같이 못 산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얘 보고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쫓겨났대.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데 이제 이모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얘 엄마가 이제 돈을 보내잖아 이모한테.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얘를 갖다 데리고 이제 이모네 집에 데려간 거예요. 이모랑 살다가 이제 남한에 오게 된 거죠. 아휴. 그렇게 쫓겨나는데도 애가 지 엄마한테 오라 때 안 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교도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게 그 소리였대 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지 엄마 쏙 빼닮았다고. 지 엄마랑 얼굴 똑같아 가지고 여기 아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대. 지 엄마 민족 반역자니까. 새끼야 뭐 알고 그랬겠어요. 들은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대 교육이 돼가지고 아유 애들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아들을 데려오려고 북한에서 아들 데려오려고 계속 아들이 군대가 있어서 군대 10년이잖아요 북한은. 근데 아들 데려오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얘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세대 교육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남한에 와야 되는데 딸이 남한에 와 있었어요. 딸이 이제 돈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데려오려고 어떻게 하려고 애가 제대하자마자 그러더래. 어머니는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을 갖다가 저 큰 땅덩어리 미국 같은 데서 엄청 위대하고 존경하시는데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을 하냐고 어머니 배 푹 찌른다고 나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엄마 애가 그러더래. 그래서 결국은 걔를 못 데려오고 엄마만 왔어요. 너무 세뇌 교육 돼가지고 못 데려온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신고한대요.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은 엄마 아들지간에도 그게 무섭대요. 세뇌 교육이 북한은. 특히 군대는 왜 그 세뇌 교육이 쉽잖아요. 그래서 엄청 철저한 그 세뇌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걔네 누나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남편이 삼성 다니고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래서 걔네 누나는 여기서 아주 잘 살거든요. 그래서 걔네 누나가 걔 엄마만 데려왔어요. 걔 엄마가 걔 아들 군대 있을 때 얘 딸은 여기서 하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엄마 만나러. 엄마 몰래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엄마 3박 4일 있으면서 엄마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아들이 군대 있을 때 그때 아들 때 못 넘어올 때 그 엄마는 다시 북한 가고 얘는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여권 갖고 갔으니까 이제 한국에 오면서 얘가 그때 마지막 엄마랑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왜냐면 엄마를 내 죽을 때까지 못 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중국에서 북한 들어갈 때. 그래서 영상 찍는 그거 되게 눈물 나더라고 그 영상이. 자기 노래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유 그렇게 엄마는 아들 데려오려는데 아들을 세대 때까지 못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심각해요 완전히. 아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굶어 죽고 막 그래도 안 망하는 게 신기해요. 북한이 좀 바뀌지 않는 게 신기해요. 와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그러면 또 김정은이 또 4대까지 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 딸 데리고 나오는 거 봐요. 맨날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아우 역겨워 죽겠어요. 나는 그거 보면은 아 진짜 너무 역겨워. 애를 갖다 자꾸 어떤 사람은 13살 때 북송선을 타고 이제 일본에서 13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3살 때 북송선 타고 북한을 가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을 가가지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고 엄마 아버지는 못 가게 이름 알렸는데 할머니 아버지가 하도 이뻐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북한으로. 북송선 타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니까 이제 그 고이즈미하고 저 김정일이하고 그때 뭐 김정일이가 북한 여자 납치해가지고 뭐 일본어 때문에 일본어 교육받고 가지고 그때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칼기 폭파했을 때 그 일본어를 배울 때 일본 사람을 행세를 했는데 그 일본 납치 여성한테 배웠어요. 우리 이은혜 그 여자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딱 국교가 단절된 거예요. 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얘는 엄마 아빠는 일본 살고 얘는 북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북한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북한에서 일본하고 연락이 딱 끊기니까 편지도 못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하고 연락 끊긴 거야. 엄마 아버지하고도. 그러니까 북한은 한번 들어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얘는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 갈래다가 잡혀서 북송돼서 한번 또 감옥에서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다 다시 또 탈북해서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데 엄마도 만나고 이제 다 만났는데 근데 그때 고생한 얘기하면 엄청 눈물 나고 근데 지금도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고 맨날 그냥 이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인 고통. 북한 감옥이라는 게 그래요. 막 사람 갖다 저걸로 지져요. 이렇게 이제 연탄 집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지져가지고 지진작도 보여줘. 어떤 사람들은 지진작도 보여주고. 아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그게 사람으로 돼야지. 그래 사람은 안 되니까 트라우마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한번 당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막 18, 19살일 때도 생리도 안 하고 가슴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팔려갈 때 팔려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영양결핍 돼가지고 그랬대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리 영양결핍 때도 우리는 영양결핍 때는 못 받기 때문에 영양결핍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못 먹으면 키도 안 크고. 그러니까 팔려가려고 갔는데 이제 팔려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중국 가서 팔려가려고 했더니 너는 18살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12살이면서 팔려가려고 일부러 거짓말 시킨다고 그러더래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얘는 거짓말이 아닌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유. 지금도 그래요. 네, 너무 못 사니까 그래. 북한이 아이고 진짜 이게 일부 단간부들이나 잘 살지. 단간부들이나.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은 유난히 심한 거죠. 북한이. 그게 북한은 폐쇄 사이기 때문에 무역 이게 지금 또 대북 제재로 해서 북한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대북 제재로 해서 북한에 뭐 이렇게 아예 단절시키잖아요. 북한을 갖다.